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정입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도 야심차게 저희가 알찬 정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4월 보험 개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보장이나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3월이 가입의 적기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어떤 내용이 개정되는지 어떤 보장을 가져가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이번 3월이 아니면 준비할 수 없는 알찬 유리한 보장 자산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3월 보험 재테크 노하우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강의 시간인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4월 보험 개정을 앞두고 꼭 챙겨야 되는 보장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 다시 한번 갖겠습니다. 현정훈 전문가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훈입니다. 오늘은 4월 보험 변경을 앞두고서 이번 3월에 내 보험,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한번 진단하고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포인트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3월은 보험 재테크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후유장애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뇌하고 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내가 제대로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 수술비는 당연하고요. 이러한 30대, 32대, 34대 같은 특정 질병 수술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최근에 유사암 진단비가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과연 내 보험은 어떤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내가 만약에 유병자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는 갑상선 기능 관련된 질환을 내가 갖고 있는데 실손 의료비는 없다면 또는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과연 내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후유장애는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80% 이상 후유장애, 50% 이상 후유장애, 3에서 79%, 20에서 79%로 구분해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후유장애 중에서 질병 후유장애를 내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3에서 79%, 20에서 79%를 갖고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흔히 후유장애는 80% 이상과 80% 미만으로 구분을 하는데 특히 질병 후유장애가 이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 후유장애가 지금 80% 미만, 즉 3에서 79% 이 부분이 가입이 가능하신데 성인 보험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일부 한 3개의 손해보험 회사에서 이번 3월에 지금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뇌하고 심장 질환과 관련된 준비가 내가 완벽한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흔히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뇌졸중이나 급선승근 경색증에 관련된 진단비나 수술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범위가 큰 뇌혈관과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나 수술비를 일부 회사가 아직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지금이 준비하실 때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질병 수술비는 누구나 있으세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최근에는 30가지 또는 32가지, 34가지 이상의 질병 수술비를 추가로 더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내 보험은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유사암 진단비인데요. 2000년 이전에 가입하신 암 진단비를 갖고 계시다면 이런 유사암 구분 없이 대부분 다 통합돼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건데요. 제자리암이라든지 또는 경계성 종양이라든지 또는 기타 피부암, 이러한 유사암은 2000년 이후에는 일반암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 빈도도 높고 치료 효과도 크다 보니까 보험금 청구가 많아서 보험회사에서 이걸 분리해서 지금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가 100이라면 유사암 진단비는 그의 10%까지만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 3월에 한해서는 이 부분을 최대 1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형태라면 1억을 일반암 진단비를 가입해야만 유사암 진단비 1000이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번 달에는 이 1000만 원을 일반암 진단비 2000까지만 들면 1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인수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시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병자입니다. 내가 고혈압을 약을 먹고 있다든지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든지 당뇨를 갖고 있다면 근데 실손의료비가 지금 없다 또는 기존에 갖고 있었는데 실효가 됐다 아니면 예전에 실손의료를 갖고 있다 보니 3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좀 더 추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4월부터 보험이 변경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실손 의료비가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유병자 실손 의료비가 별도의 상품으로 출시가 되면서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고 보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번 3월까지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비갱신 100세 만기를 하려다 보니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무해지 환급형 상품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보험료 부담을 좀 적게 준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다. 4월부터 바뀌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12년 만에 개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같은 보험료를 내는데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과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 다른 보장을 갖게 됩니다. 4월부터는 장애 지급률도 떨어지고 장애 인정 범위가 대폭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실까요? 대략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 현재는 수술 여부하고 관계가 없이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변경되고 나면 4월 1일부터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이라면 이 적용을 받지 않고 변경된 적용을 받아서 수술이나 시술을 일단 해야 되고요. 그 다음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만큼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공관절입니다. 현재는 인공관절을 했다. 그러면 장애율이 30%를 받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는 변경이 되면 장애 지급률이 20%로 현재보다 10%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장애와 관련된 보장 범위가 축소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치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치매로 인한 장애 판정도 받는데요. 현재는 임상 치매 척도 검사 결과 가지고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4월 1일부터는 이런 임상적인 거 외에 뇌 영상 검사 CT나 MRI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1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후에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현재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장애 판정을 받는 기간이 훨씬 뒤에 판정을 받는다는 거죠. 또 하나 신경계와 관련된 부분, 뇌졸중과 관련된 어떤 후유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 현재는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후에 평가를 받는다면 4월부터는 이게 6개월이 아닌 12개월로 늘어난다. 현재보다 이런 몇 가지만 벌써 말씀드린 것만 보더라도 장애 판정받기가 쉽지 않고 또 장애 지급률이 떨어졌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심장 이식과 관련 부분은 75%였던 게 100%로 상향 조정이 되지만 많이 발생되는 장애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좀 가입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진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귀와 관련된 장애, 코와 관련된 장애, 그다음 씹거나 말하는 기능 장애에 있어서도 현재 판정하는 어떤 항목 기준보다는 변경되는 게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에 따른 판정받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 외모 장애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팔, 다리에 관한 부분들도 이렇게 보다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후유장애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후유장애는 반복해서 지급이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질병 후유장애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보험을 봤을 때 없거나 부족하다면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질병 후유장애, 특히 중증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장애가 아니어도 보장이 가능한데요. 특히 3에서 79%를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내가 3천만 원 정도로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한눈에 눈꺼풀에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5% 정도의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가입했기 때문에 장애 지급률 5%를 곱해서 15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한쪽 귀의 청력이 장애를 남았다. 그러면 15% 장애율이 나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이어폰 사용을 많이 하면서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3천만 원으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한쪽 귀 장애 남았을 때 15%, 그래서 45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디스크 많이 발병이 되시죠? 그게 이제 상해로 인한 것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것도 있는데요.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20% 장애율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3천만 원 가입하셨다면 60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 하나, 앞에서도 치매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장기 요양보험으로도 준비하실 수도 있겠지만 질병 후유장애 3에서 79% 또는 80% 이상을 준비하시면 약간의 치매인 경우 CDR 척도 2점이면 40%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준비하셨을 때 그 40%인 1,2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이 CDR 척도가 예를 들어서 2점이 아닌 더 악화돼서 높은 점수를 받게 돼서 장애율이 올라간다면 그 차액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질병 후유 장애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앞에서 질병 후유 장애는 반복해서 100세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현재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걸 평생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0세 때 내가 디스크가 걸렸다. 이 디스크는 상해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해로 예를 들어서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장애율이 10%가 나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상해인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이 50%라서 250만 원이 되고요. 만약에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디스크를 받았다 그러면 250이 아닌 500만 원까지 장애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65세 때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완전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50%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디스크를 받았더라도 다시 5천만 원의 50%인 2,500만 원이 또 지급이 됩니다. 72세 때 내가 중풍이 와서 뇌졸중 후유증이 생겼다. 그래서 장애 등급을 받으시면 대략 30% 정도의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입하고 있는 5천만 원의 30%인 1,500만 원이 또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75세 때는 이런 후유증의 영향으로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CDR-척도 2점이 나오면 현재 기준으로는 장애 판정 40%가 나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의 40%인 2천만 원이 또 추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78세 때 내가 인공관절을 삽입을 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공관절 삽입을 하면 30% 장애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의 30%인 1,500만 원이 또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9세 때 내가 만성 신장병으로 혈액 투석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혈액 투석 시에는 75%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에 5천만 원의 75%인 3,7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흔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을 가입을 하게 되면 최대 여기서부터 60세 때부터 발생한 후유장애 79세 때까지 다 합치면 약 1억 원 가량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3에서 79%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입 시기인 이번 3월에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2대 질환입니다. 뇌하고 심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회사는 뇌졸중과 관련된 진단비 또는 수술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뇌졸중도 줄여서 뇌출혈 진단비만 보장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뇌와 관련된 질환에 있어서는 뇌출혈, 뇌졸중, 이 뇌졸중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뇌졸중보다 범위가 넓은 게 이제 뇌혈관 질환인데요. 이 뇌혈관 질환을 보장해주는 곳이 지금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상담을 하셔서 준비하신다면 부족한 부분을 하실 수 있다. 질병 후유장애 3에서 79%와 마찬가지로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수술비도 이전에는 가입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성인보험이 있어서 가입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가입이 가능한 곳을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급성심근경색증 이 부분만 지금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보다 큰 부분이 제일 많이 오는 게 갑자기 가슴을 찌르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많이 느끼는 협심증입니다. 이런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증보다 넓은 범위거든요. 이 부분을 포함한 게 바로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몇 개 회사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뇌하고 심장 질환 두 가지를 준비를 하신다면 큰 혜택을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45세 남자 기준으로 지금 가입이 가능한 회사를 기준으로 한번 산출해 봤는데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인 30대 이상 수술비, 그 다음 후유장애를 설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내가 뇌나 심장 질환과 관련된 진단을 받고 수술 시에
최고 1,33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진단비로 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질병수술비에서 30만 원, 특정 질병 수술비에서 45세 기준으로 300만 원까지 나오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회당과 일회안으로 나눠서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100만 원, 일회안에서 400만 원, 그래서 합쳐서 1,33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손과는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손만 있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이로 인한 생활자금을 추가로 여유롭게 준비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십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45세 기준으로 준비를 해봤더니 최대 3,530만 원이 가능하십니다. 진단비 3,000만 원, 질병수술비 30만 원, 암수술비도 일부 회사는 회당뿐만 아니라 일회안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3,530만 원이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그 세 가지 중요한 질병 외에도요, 백내장, 위용종, 유방 선유성종 수술 시에는 평균적으로 질병 수술비에서 30만 원, 특정 질병 수술비에서 추가로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유사암이라 하면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등을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유사암은 2000년 이후에는 일반암 진단비의 10%까지밖에 보장이 안 됐는데요. 이번에 3월 달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최대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억을 들었어야 되는 걸 현재는 일반암을 2,000까지 가입을 하면 유사암을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일반암은 지금 가입한다 그러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는데 유사암은 감액기간이 없어요. 바로 가입하고 한 달 있다 이런 유사암이 걸리면 가입금액 1,000만 원을 그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이게 100만 원 또는 300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만 추가하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갖고 있는 분들의 실손입니다. 현재는 유병자라 하더라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기본형과 비급여 세 가지 특약을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단지 보험료만 이제 할증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4월 1일 이후에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별도의 유병자 실손 보험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만 가능해요. 기본형만. 비급여 3개는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도수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 같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유병자들은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부담률이 현재는 20% 선인데 유병자분들은 4월부터는 30%로 10%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소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이 됩니다. 통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이 현재보다 10%가 늘어나게 되고요. 최소 자기부담금도 2만 원이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보장한도가 현재는 해당 30만 원까지인데 4월 1일 이후에 준비하신다면 해당 2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는 실손 의료비가 일반인이든 유병자든 1년마다 갱신하고 15년마다 재가입인데 4월 1일부터 유병자 실손보험은 3년마다 재가입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어떤 자기부담금에 대한 기준이 바뀐다면 그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4월에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고 보장이 축소되기 이전인 3월에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월 가입과 관련된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후유장애, 특히 질병 후유장애 3에서 79%, 그리고 이대질환,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일반적인 질병 수술비가 아닌 30가지 이상의 수술비,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유병자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셔서 나한테 적합한 보험 재테크를 이번 3월에 꼭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3월은 보험 재테크의 달입니다.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보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실시간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저희 엄마가 예.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 좀 아는 지인분한테 보험을 좀 많이 드셨나 봐요. 예. 근데 이게 좀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시고 그래서 예. 보장 내용도 잘 모르시고, 예. 그래서 제가 방송 보다가 한번 이 리모델링도 해주시고 그래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네. 가장 고민이신 부분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이신 거죠? 네, 보험료도 좀 부담되고, 예. 또 어떤 보장을 받는지도 잘 몰라서. 보장 내용이요. 네네. 시청자님 지금 어머니 보험 문의하시는 거죠? 네네. 어머님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엄마가 60대 초반. 그러세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 연결 바로 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저희 방송국 제작진에게 먼저 보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보험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지요. 예, 총 4건의 보험이 있으셨는데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월 82만 4천 원이시더라고요. 먼저 2009년도에 프루덴셜 생명에서 변액 종신보험을 한 건 가입하셨고 메리츠화재에서 보장보험도 있으셨고요. 나머지 2건의 보험 역시 종신보험이신데 메틀라이프에서 변액 종신보험은 2016년도에 25만 원 돈으로 가입이 돼 계셨고요. 하나생명에서도 역시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쪽으로 한 건 더 있으셨습니다. 문의사항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60대 초반의 어머님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혼자 사시는 어머니의 보험 유지가 부담스러워서 점검 요청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보장 내용도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저희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들을 조금 봤는데요. 네. 일단 거의 다 비슷한 상품들이 좀 많으세요. 네. 보험료는 진짜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머님이 좀 장사하시면서 주변 분들한테 많이 권유를 좀 받으셨나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장사하다 보니까 많이 네. 좀 찾아오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절을 못 하셔가지고. 네. 일단 2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이
보시면 프루덴셜 생명, 메트라이프 생명, 하나생명의 종신보험은 세 상품이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개가 다 종신보험이에요? 네네. 근데 메트라이프 미리 받는 변액종신보험은 흔히 말해서 CI 보험보다는 조금 범위가 넓은 GI 보험입니다. GI요? 네. 그래서 이제 CI라고 하면 치명적인 아니면 뭐 중대한 이런 건데, GI는 제너럴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질병을 전부 다 보장하고, 그리고 이제 주계약에서 선지급되는 진단자금이나 수술비가 선지급되는 구조의 상품이라서 미리 받는 변액종신이라고 그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루덴셜 생명 거를 보면 보험료가 상당히 높으세요. 높으신데 네. 담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주계약 일반 사망보험금, 그리고 이제 정기특약 특약 사망보험금 두 가지가 이제 전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다른 보장 이런 거는 없고 사망보험금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고 뭐 목돈 받을 수도 있고, 보통 이제 그렇게 목돈을 적립하는 식으로들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어머님께서도. 네네. 그리고 이제 하나생명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에 사망보험금 외에 2대 질병 치료 특약, 흔히 말해서 이제 뇌출혈, 그리고 심근경색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암 진단 특약이 이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수술비 특약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만약에 이제 위에 있는 종신보험들도 수술비가 다 같이 있으면 다 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준비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고, 메트라이프 거랑 프루덴셜 거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위주로, 그리고 메트라이프는 분명히 이제 어머님도 설명을 어떻게 아프셔도 다 보장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단점은 보험료가 사실은 제일 비싼 게 이 메트라이프 겁니다. 16년도에 가입하셨는데 납입기간이 30년이세요. 어머님이 이제 60대 초반이신데 30년은 납입하셔야 된대요. 네. 그러면 돈을 30년 동안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지금 아마 손해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갖고 가셔도 조금 유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고, 그리고 보장받기도 조금 뭐 보장받기 어려운 종신보험은 아닌데 유지나 나중에 갖고 가시는 거, 아무래도 뭐 이 안에 분명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납입 면제 특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입 면제를 받으면 네, 납입 면제를 받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내주고 보장은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특약을 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보장 금액을 좀 크게, 프루덴셜 거랑 주계약이랑 이게 똑같거든요. 1억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납입 기간을 좀 늘리고 보장 금액을 크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디츠와제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이잖아요. 네네. 예, 실손보험 2009년에 이제 한참 실손이 저기 할 때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80세 만기로 가입하신 건 조금, 이때 뭐 80세, 100세 다 판매하고 있었는데 100세로 가입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보험을 좀 진단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은 프루덴셜 생명의 변액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을 하시거나 해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흔히 말해서 종신보험은 조금 사망보험금 가지고 자녀들이 상속세를 낸다거나 뭐 그런 것이 있는데, 뭐 집안의 뭐 자산은 뭐 어머님이나 그리고 지금 전화하신 따님이 잘 아실 테니까 그건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메트라이프 미리 받는 변액종신보험은 이거는 유지하셔도 되는데, 납입면제 특약이 있으면 유지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좀 정리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네. 납입이 좀 많이 길어, 30년 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30년 납인데
이게 5년, 7년, 10년, 뭐, 만약에 어머님이 납입할 수 있는 기간에, 이 납입 면제 조건, 6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3대 질병이랑, 뭐, 폐렴, 뭐, 신장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간염 이쪽에, 납입 면제를 내려주는, 그리고 후유장애까지 받으면 납입 면제를 내려주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게 있나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게 있으면 뭐 어느 정도 유지하시다가 손해가 좀 덜 나는 선에서 해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과감히 정리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생명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감액 유지 정도, 좀 이제 주계약을 좀 바꾸고 수술비나 진단 자금을 좀 살려놓고 가는, 암 진단 자금 정도 살려놓고 가면 유지하시기 뭐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보험료가 지금 82만 4천 원을 어머님이 내고 계세요. 네, 좀 많이 내시고. 예, 그러면 뭐 제가 감액하는 그 순에 따르면 한 52만 3천 원 정도로 줄어들고, 보장이 어머님이 그렇다고 되게 좋으신 것도 아니세요. 예, 수술비도 부족하고, 네, 수술비도 부족하고, 진단 자금도 부족하고, 보장 범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이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손해보험사 저해지 상품으로 하나를 준비하시면 거기에는 암 진단, 그리고 뇌혈관, 혈혈성, 그리고 후유장애 수술비까지,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어머님들 특히 어르신들이 나중에 이제 넘어지시거나, 그리고 이제 겨울에 골절 사고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서 후유장애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리고 분명히 이 안에서 해지하면서 남는 환급금들이 있습니다. 환급금들은 하나 더 좀 추천을 드리면, 모 생명보험사에 달러로 연금을 적립해주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넣어놓으시면 그 환급금들을 다 일시납을 좀 해놓으면 환급금이 좀 그동안 손해보셨던 금액이 어느 정도 좀 원금 보존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예. 시청자님, 이해가 네. 좀 되셨어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네네. 네. 어머님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심도 있게 좀 봐드렸고요. 네. 아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으신 것도 같은데 저희가 네. 방송 끝난 이후로 더 깊게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이렇게 네, 해서 첫 번째, 감사합니다. 시청자 연결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셨습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예, 오래전에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예, 요즘 자꾸 주변에서 최신 버전으로 리모델링을 자꾸 권유하셔가지고요. 네. 고민이시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험료 대비 보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해서요. 아, 예. 네. 그래서 연락 주셨어요? 네네. 어머님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9이요. 59 되셨고, 그러면 기존에 리모델링을 문의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신가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저희가 이제 미리 받은 증권을 좀 봤는데, 오래전에 가입하셔서 유지를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을 하기에 앞서서 전문가는 어떤 진단을 내리실지를 들려드리고 싶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볼게요. 먼저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보내주신 증권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59세라고 하셨죠? 어머님의 보험 지금 3건이 있으셨어요. 2000년에 가입하신 대한생명의 굿모닝 건강보험은 납입기간이 20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험기간이 75세 만기로 다소 짧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2004년도에 동부화재에서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보험료는 좀 저렴하지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모두 15년 만기였고요. 삼성생명에서 또 통합보험 하나를 갖고 계신데 요거 역시 보험기간이 이제 특이하게 80세 만기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어떤 사항을 문의하셨는지 내용 좀 봐드릴게요. 59세 어머니 보험 문의이십니다. 생명보험이 지금 2건 있으신데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현정은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말씀 좀 나눠보십시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어머님 보험 아마 이제 어머니께서 부탁하셔서 문의를 해봐 주신 것 같으신데요. 네. 네. 어머님 현재 건강은 어떠신가요? 현재는 건강하시고요. 네네. 이제 4월부터 이제 보험도 좀 바뀌고 한다고 해서 네.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 뭐 진단비, 수술비, 뭐 후유장애 같은 거 보완이 좀 가능할까 해서요.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내주신 증권 같이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대충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그 세 개의 보험 모두 보험 기간이 좀 짧은 편이에요. 뭐 75세 만기라든지 아니면 15년 만기인데 요게 이제 곧 내년이면 이제 보험 기간이 이제 종료되는 것. 또 삼성생명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보험은 종신인데 이제 특약들이 이제 80세 만기다 보니까 요즘 대세는 이제 특약들도 다 100세 만기에 비하면 좀 짧다. 그래서 네. 아마 주변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선 삼성생명 그 퓨처 퍼펙트 통합보험을 보면 이게 가입하셨던 2009년 시점에는 나름대로 이게 좀 파격적인 상품이었어요. 그 종신보험과 CI 보험을 함께 그 합친 보험으로 인기에 이제 판매가 됐는데 네. 단점이 있다면 이제 CI 그 기본적인 성격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 시에만 된다라는 점이 이제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요거를 통합을 하다 보니까 CI로 진단을 받거나 수술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선지급되는 형태다. 좀 5천만 원으로 지금 가입 금액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보험기간 중에 이런 중단 CI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2,500만 원을 선지급 받는 거고요. 나중에 사망 시에 차액 2,500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뭐 5천을 더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특약들이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80세에 이제 끝난다는 점이 좀 요즘의 어떤 준비 사항과 비례해서 봤을 때는 좀 미약하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차라리 보험료도 작은 보험료는 아니거든요. 20만 원이 넘는 부분인데 차라리 이거는 좀 아쉽지만 물론 이제 최대한 유지하신다고 하면 감액 완납도 생각해 보실 수는 있는데 납입 기간이 그래도 아직 1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그 콜센터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요거는 저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 비용으로 손해보험, 통합보험, 비갱신 100세 만기로 전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화재 그 헬스 플러스 보험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다이렉트 헬스로 되어 있어요. 즉 일반적인 설계사분을 통해서 가입하신 게 아니고 콜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다이렉트로 하셨기 때문에 다이렉트 전용 상품이세요. 그래서 흔히 2004년이면 대부분 이제 80세나 100세로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 다이렉트 전용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15년으로 끝나고 이제 내년이면 이제 그 보험 기간이 끝나시는 것 같은데요. 요건 좀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삼성생명 거를 정리를 하시고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면 암과 관련된 기간은 새로 가입할 때 감액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험료가 4만 원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요거를 유지하시면서 감액 기간을 좀 충당하는 그런 완충 역할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이제 대한생명 그 매일 아침 굿모닝 건강보험 요것도 이제 보면 아쉬운 게 있다면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75세 만기라는 점. 그래서 이게 이제 납입 기간이 이제 2년이 남았지만 그래서 납입 완료하고 그냥 보장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2년 동안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거 대비 어떤 효과는 크진 않다. 차라리 이 부분은 삼성생명과하고 같이 정리를 하시면서 그 두 가지 보험이면 약 30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그럼 30만 원 중에 한 17, 8만 원 정도면 손해보험꼴로 이제 통합보험으로
앞서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어떤 뇌하고 심장질환 관련된 것, 질병 후유장애 관련된 것, 이런 걸 준비하실 수 있고, 특정 질병 수술비도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종신과 관련된 게 이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일부 그 생명보험에서 저해지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지금 연령으로 하시더라도 저해지라는 게 보험료를 좀 인하하는 효과를 갖는 상품이라서 한 13, 4만 원이면 동일한 5천만 원이 가능하시고, 이 상품은 더군다나 납입기간이 끝나시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세요? 네. 어머님께서 보험을 오래전에 가입하셔서 유지를 잘 하셨는데 제 생각보다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15년 만기로 가입했던 동부화재 보험은 이제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만약에 암이 걸렸을 경우에 1년 동안 50%만 보장을 네네, 받는 거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완충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더 유지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도 주셨고요. 아마 저보다 더 잘 이해를 하셨을 테지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십시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문자 풀겠습니다. 7952님께서 주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예, 직장 선배들이 연금은 꼭 준비를 하라는데요. 연금보험은 어떤 게 좋은지 선택의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직장 선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회사원이신가 봐요. 정우성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좋은 직장 다니시나 봐요. 직장 선배들이 예.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좋은 선배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연금은 좀 운용사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연금 특히 금리형 말고 변액연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같은 변액연금 같은 펀드인데 어떤 회사는 5년간 5.6%밖에 수익을 못 내고요. 어떤 회사는 30개월 운용한 데이터가 17.6%가 납니다. 똑같은 펀드 이름이거든요. 네. 똑같은 펀드 이름에 똑같은 건데 운용회사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보셔야 되고 아무래도 과거 누적 수익률도 조금 봐야 되고요. 저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좀 많이 주는 쪽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변액연금 추천은 한 2회사 정도밖에 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예. 2회사밖에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좀 없습니다. 특히 그리고 고정금리형은 조금 되도록이면 목적자금 만드는 건 괜찮으신데 연금으로는 좀 좋지 않다. 그런 거는 조금 장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고 반드시 운용회사 그리고 이 펀드의 과거 운용 이력 그리고 수수료 펀드 수수료가 낮은 데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업비가 낮은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 2회사 정도를 하시면 힌트를 드리자면 M으로 시작하는 2회사 정도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우성 전문가께서는 연금 쪽으로 전문가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 하신 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더 깊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방송 끝날 시간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통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는 무료고 013-3366-0110번 여러분들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예,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